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휴일 마지막 날인데 4일 연휴였죠. 오늘까지 이제 쉬는 날이었는데 내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안 좋죠. 다우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이 있을 텐데 대선 전에 이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여태까지 보여왔고 어떻게 이제 대비하면 되는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고르고 뭐 이제 성장성이 괜찮은 그런 종목을 고른다 해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고르라도 니케이 지수가 내리고 다우 지수가 내리고 이러면은 그 종목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 대선 전에 어떻게 이제 대비하면 되는지, 이번 이제 11월 3일이 미국 이제 투표일인데 그 전에 보통 이제 주식시장은 굉장히 이제 크게 거래량이 이제 많아지면서 뭐 위로도 크게 오르고 밑으로도 크게 내리는 그런 성향을 여태까지 보여왔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일본 니케이 월별 상승 확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1949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 통계를 냈어요. 어떤 통계를 냈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 주식 시장의 그 이제 상승 확률, 그러니까 어느 달에 어느 정도 크게 오를 수 있는지 그런 이제 확률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통계한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11월에 압도적으로 이 상승 확률이 높은 걸 알 수 있고, 자, 다음은 이제 4월, 6월, 그리고 이제 2월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한 나츠가레 소바 여름장에는 8, 9, 7, 8, 9에는 굉장히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이 거래량이 상승 확률도 굉장히 낮은 이제 그런 장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7, 8, 9월은 이런 장을 지금 겪어와가지고 보통 이제 그 다음 여름장이 끝나고 나서 10월부터는 보통 이제 상승이에요. 제가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이 이제 전업 투자를 시작해 왔는데 이 11월에는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요. 2017년도에도 18년도에도 이 11월에는 좀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자, 이제 이번 연도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 그냥 이제 11월이었으면은 이렇게 이제 상승 확률이 높았을 텐데, 이 대선이 지금 겹치면서 대선 때는 좀 이게 다르거든요. 이 상승 확률이.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마토메트 했는데, 제가 이제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녹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1984년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이 어땠는지 이것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9월,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11월에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9월 중순부터 이제 약간 이제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10월 중순부터 다시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이런 형태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9월 중순부터 이렇게 하락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은 이제 1988년 부시 대통령 때, 이때는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선거 전에 이제 11월 딱 들어서면서부터 크게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장이었음을 이제 알 수 있고, 자, 다음은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 1992년 이때 보면은 이때로 이제 9월 처음에 이때랑 레이건 때랑 똑같죠. 9월 중순 때부터 크게 이제 폭락하면서, 이 폭락이 장난 아니죠. 이때 이제 크게 폭락하면서 10월 이제 초반에 이렇게 이제 밑에 큰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다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자, 다음은 이제 1996년 재선했을 때 이때는 폭락이 없었어요. 이때는 이제 8월부터 선거까지 쭉 오르는, 그러니까 당선 후에도 이제 쭉 오르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자, 다음은 이제 2000년 부시, 이건 이제 아들 부시죠. 이때는 이제 8월부터 약간 이제 오른가 싶더니 이것도 이제 9월 중순쯤부터 이제 또 이제 크게 폭락. 이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똑같은 패턴이죠. 내리고 다시 이제 10월 중순부터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는 비슷한 형태를 많이 보이죠. 이제 그 다음은 이 부시,
이것도 이제 재선했을 때인데, 이때로 이제 9월 중순 때부터 또 내려요. 내렸다가 다시 좀 복구하나 싶더니 다시 이제 10월에 또 이제 폭락하고, 이제 10월 말에 다시 이제 복구가 되면서 그때부터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 다음 이제 오바마. 2008년 이제 오바마인데, 이때는 이제 8월부터 뭐 거의 박스 형태로 가다가 이것도 이제 9월 중순 말쯤부터 또 폭락했다가 쭉 이제 다시 폭락하고, 당선되고 나서는 또 이제 박스 형태. 근데 이때는 약간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게, 이때 이제 리먼 쇼크가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오바마 때문에 내렸다 보다기는 이제 리먼 쇼크 때 이게 겹쳐가지고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어쨌든 내린 건 사실이니까. 자, 다음은 이제 오바마 이제 재선 때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올라요. 이제 9월부터 이제 오르다가 선거 전에 이제 크게 폭락하는 10월 말쯤부터 이제 폭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고, 다음 이제 트럼프 때는 이제 이렇게 박스 형태로 쭉 가다가 한번 이제 당선되기 전에 좀 이렇게 내렸었죠. 그리고 이제 9월대로 이렇게 좀 쭉 내렸다가 다시 박스 형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이 이제 힘이 없어요. 대선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폭락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쭉 보면은 1984년도부터 이제 2016년도까지 이제 쭉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9번 이제 케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 9개 중에서 8번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장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폭락했다. 특히 9월 중순부터 이제 10월 중순까지 보통 이렇게 이제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다 폭락.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 클린턴 1996년도에만 상승세였다. 이때는 한 번도 폭락 안 하고 쭉 갔었죠. 그러니까 이때만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장이 있었다. 특히 이제 9월 10월에 이게 이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대선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폭락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겠죠.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 폭락세가 계속 이어질 확률은 높은 것 같고, 다시 이번에 이제 크게 폭락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크게 폭락하면 반등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하고 나서 또 이제 하락세를 보이거나 뭐 이제 이런 형태로 갈 텐데, 주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대치가 높은 방식으로 해야 돼요. 여태까지 이런 이제 케이스를 보면은 9번 중 8번이 이런 케이스였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런 케이스의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따라서 본인 이제 전략을 바꿔 나가야 되죠. 이제 그런 거를 항상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자, 다음은 이제 선거 후인데, 선거 후에 움직임은 어땠냐 보면은, 선거 후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승이에요. 대부분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레이건 때도 이 뒤에 지금 차트가 없는데 11월에 당선되고 나서 살짝 내렸더니 이후는 이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승세였고, 부시 같은 경우도 당선 전까지는 이제 내렸다가 딱 이제 확정이 되니까 그 후로 이제 오르는, 클린턴 때로 이제 쭉 오르죠. 이제 뭐 이때로 이제 재선 때로 오르고, 부시 때로 이 박스 형태 하다가 이후로 또 올라요. 올랐었고, 이 부시 때로 또 오르고, 이제 오바마 때로 당선되고 나서 이때는 근데 좀 안 좋았어요. 제가 말했듯이 리먼 쇼크 때문에 이 당선된 후에도 계속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2009년도 정도까지. 그래서 이때는 좀 안 좋았고, 오바마 때, 이 재선 때, 이때는 이제 내렸다가 이후에 이제 차트가 없는데 쭉 올랐었어요. 이때로 쭉 올랐었고, 트럼프 때로 이제 아시다시피 한 번 이제 크게 내렸었죠. 트럼프가 딱 당선 소식이 나자마자,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제가 외환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엄청 엔다카로 쭉 됐다가 다시 이제 엔이 엄청 이제 싸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가로 그때 하루에 뭐 10% 20% 모든 종목이 거의 이제 그렇게 내렸던 큰 하락장이었는데, 그 후로는 다시 이제 복구가 되면서 크게 이제 상승을 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00년도도 제가 이제 잘못 말했는데, 2000년도도 사실 이제 별로 안 올랐어요. 그 후로 거의 박스 형태로 가면서 이후는 별로 안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9개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두 케이스를 빼고 7번이 당선되고 나서는 크게 올랐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치 높게 내가 트레이딩 하고 싶다 이러면은 당선 후에는 기본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시고 트레이딩을 해야겠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2000년도는 IT 버블 이제 붕괴가 있어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그 후로 오름세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2008년도에는 이제 리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리먼 쇼크 때문에 이제 크게 안 오른, 그러니까 두 개는 이제 원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없었으면 이것도 아마 상승세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럼 이제 이번에도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당선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IT 버블이나 리먼 쇼크 때처럼 지금도 이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보면은 지금도 특수한 케이스예요. 코로나 사태여서 또 이것도 오름세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뭐 오르는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불확실한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당연히 이제 바이든이 엄청 지금 우세한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끝까지 안 가보면 이제 모든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시장이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엄청 큰 폭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로도 크게 움직이고 밑으로도 크게 움직이는, 그래서 굉장히 엄청 위험한 그런 이제 장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보통 이 시기에는 좀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하셨으면 하고, 이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제 이 시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해서,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락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뭐 정확한 그런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뭐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항상 기대치가 높은 방향으로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만, 뭐 어쨌든 지금 다우지수가 어제도 509엔 1.84% 이렇게 내리면서 굉장히 큰 폭락이었는데, 보면 이제 나스닥은 다우에 비해서 이제 크게 폭락을 안 했어요. 이제 그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은행 주가가 엄청 내렸어요. 어제 은행 관련주가 다 내리면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 내렸냐면, 뉴스를 항상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많은 지금 세계적인 금융기관에서 이 핀센 문장이라고 이게 유출이 됐는데, 이게 어떤 문장이었냐면, 그 마네 론다링그, 그러니까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해서 모든 많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관여를 했었다.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도이츠 은행, 뭐 이런,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러니까 유명한 뭐 HSBC로 있었죠. 그런 이제 기관들이 그 자금 세탁에 많은 관여를 했었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거 제가 이제 뉴스를 정확히 봤는데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뭐 중국인 어떤 사기 또 집단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금을 세탁해주고, 또 어떤 이제 FBI 지명 리스트 이제 10위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럽에 이제 송금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뭐 도와주고, 이런 이제 엄청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세계적인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런 이제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이런 게 뉴스가 되면서 지금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런 주가들이 엄청 내리면서 이 다우 지수에 이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다우 지수가 내린 거는 대선 전이라 보다기는 이런 이제 영향이 좀 컸었죠. 이 뉴스 영향이 컸었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보통 하락세는 이 원인이 하나 나오면은 그것을 원인 삼아서 쭉 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 이유 때문에 내렸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선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발사대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원인으로 쭉 내리는 이제 그런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원인은 이제 이게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선을 또 이제 핑계 대가지고 쭉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어쨌든 이런 이제 앞으로 불투명하고 좀 위험한 장이 될 확률이 높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코로나 때로 그랬듯이 do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전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괜히 손 대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괜히 막 그러니까 종목을 빼고 추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은 do nothing을 추천하는데, 어쨌든 대선 전에는 기본적으로 폭락한다는 지금 그 기대치가 엄청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보유 종목이 지금 몇 개 있는데, 특히 이제 스즈요 시니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크게 오르고 있는 것들, 제 보유 종목 중에서 스즈요 시니마트가 있는데 최근에 거의 2배 가량 올랐는데, 그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이제 이익 확보를 해버리고 싶다, 이제 이런 저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크게 뛰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처리해가지고 지금 보유
지분을 좀 내리고 싶다. 예, 그런 지금 생각이 있고, PB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금 한 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렸을 때 또 잡아도 되고, 어쨌든 지금 폭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이제 이익이 나고 있는 것에서 좀 빼가지고 현금 비율을 좀 높이고 싶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보유 지분을 좀 적게 하고 싶다. 저는 지금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스즈요 시마트를 왜 지금 파냐? 앞으로 이제 DX가 화제가 되면서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재밌는 종목이지 않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지금 이제 폭락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익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단순히 그 종목 투자했다고 해서 그 종목만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대선이 있다. 그럼 대선 전에는 항상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내리겠다. 당연히 지분을 내려야지. 이대로 가면은 내가 괜히 지금 이익 나고 있는 종목들도 어차피 이제 내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파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뭐 센스라면 센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은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발견을 해야죠. 발굴을 해가지고 항상 내 그 투자 그 스탠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스스요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반등했을 때 좀 팔아버리고 싶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 플러스 나 있는 종목들도 웬만하면 조금씩 이제 뭐 10분의 1, 뭐 10분의 2, 뭐 무슨 비율인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씩 빼고 싶다. 그게 이제 저 전략이고, 뭐 do nothing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이제 대선 당선 후에는 또 오른다는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무것도 안 하는 전략도 뭐 잘 기다릴 수만 있다면은 뭐 그런 이제 전략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뭐 투자 경력이나 뭐 여러분들의 그런 본인의 투자 룰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에 따르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지금 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어저께 이제 다우지수 내린 것도 왜 내렸는지 이런 것도 뭐 핀셋 문장이 어떤 문장이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식이 쌓아 나가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대선 전에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지 제가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대선 전에는 폭락을 하고 대선 후에는 상승한다. 이 이제 흐름만 대충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 이제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